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경과 또 올 한 해 금리 전망에 대해서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3%로 동결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갈피를 잡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동결로 가닥이 잡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이냐 인하냐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달 초에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했었던 설문조사에서는 이들 가운데 60%가 오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도 40%에 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역시 오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bp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오늘 금통위 결과는 예측이 쉽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일단 한국은행은 브레이크를 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오늘 뚜껑을 열기까지는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데서 이제 시각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내수 부진 해소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두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수 부진을 타개하려면 금리를 낮춰서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될 거고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면 금리를 동결시키는 게 올바른 선택이겠죠.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번엔 금융시장 안정을 조금 더 중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직전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었잖아요. 그 6주 사이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기에 이번엔 동결을 했던 걸까요? 일단 지금 한국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직전 금통위 당시 한국 경제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수 부진이 되겠죠. 결국 한국은행은 당시에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고요. 그에 따른 부작용들, 가계부채 증가 같은 일들은 정부가 직접 시중은행을 옥죄고 또 대출 문턱을 높이는 식으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대내적으로는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 리스크가 터져 나왔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면서 금융시장이 아주 불안해진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더 낮추게 된다면 환율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게 될 거고요. 따라서 외국인 투자 자본이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 역시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금통위 직후에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도자료랑 그리고 관계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 같은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만큼 일단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금융통화위원회 총 7명이 있잖아요. 이 모든 분들의 의견이 일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인하하자 이런 소수 의견도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발표 직후에 곧바로 또 금통위원 한 명의 소수 의견도 곧바로 적시를 했는데요. 소수 의견을 낸 신성환 의원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기초 체력이 약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받는 충격이 더 클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동결 의견을 냈었던 나머지 의원들도 사실 이 같은 인식에는 대부분 공감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통위는 이들을 위한 유동성 지원 대책도 함께 내놓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창용 총재의 발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경기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형 자영업자 및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 지원을 5조 원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올 한 해 기준금융통화위원회가 7차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 시장에서는 향후 기준금리의 향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동결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통화정책 방향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제 시장 흐름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인즉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인하라는 큰 흐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현재 국내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편이고 또 가계 부채 둔화 추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인 변동성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죠. 따라서 한국은행은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또 대내외 경제 정책 변화를 잘 살펴보면서 또 이에 따라서 물가나 가계 부채, 환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또 잘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의 통화 정책 향방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